네, 이번 시간에는 유찰이 계속 진행되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 위주로 물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매 전문가 박철호 원장님 모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PL에듀 원격 평생교육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겸임교수로 부동산 경공매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물건은 우선 강남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를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얼마 전에 이미 낙찰이 된 물건인데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그리고 적정 낙찰가는 얼마인지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거부터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 물건이 감정가 42억에서 시작을 해서 2회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26억 8,800까지 내려갔던 물건이에요. 네. 그랬는데 27명이 응찰해서 낙찰가가 34억 3,560만 원에 된 물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물건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높은 경쟁률과 다소 높은 낙찰가를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임차 조사 관계를 한번 우리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경매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맨 처음에 그 권리 관계를 볼 때 제가 알기로는 근저당 이런 걸 먼저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 네, 그거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걸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의 이제 건물 등기 주요 사항인데요. 이제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2021년도 2월 10일 근저당,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도 합니다. 요게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를 기준하기도 하고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단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사항 외에 또 법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물건 명세서가 있거든요. 요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해요.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이 법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의 여러 가지 권리 신고 사항, 또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물건 명세서에서 이 상단부에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2월 10일 근저당이라고 이제 표시된 부분, 아까 우리가 요약본에서 찾아봤던 이게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이 되고요. 점유자 이모 씨 그리고 박모 씨 이 두 명이 이제 부부로 보여지죠. 이분들이 이제 임차인인데 정보 출처구에 보시면 이제 권리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입일자를 보시면 2017년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 전입일이 빠르죠. 바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보증금이 더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은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그 네.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이제 경매에 대한 어떤 기초 과정 없이 처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또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자신의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고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겨요. 다른 권리자들과의 배당 순위를 결정해주는 우선 변제권의 순위는 대항력의 효력 발생하고 확정일자 효력 발생 중 늦은 때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12억 5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배당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중간에 이분이 이제 증액을 한 거거든요. 6,250만 원을. 자, 근데 이 증액을 언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시면 물건 명세서에 확정일자만 기재가 되어 있고 이 6,250만 원에 대한 증액에 관한 계약을 언제 했는지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하는 요 근저당보다 이전에 증액에 관한 계약을 했으면 증액한 6,250만 원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근저당 설정 이후에 증액 계약을 했으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확정일자가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2021년 9월 2일이니까 배당 요구한 때 같이 받았거든요. 아마도 이 임차인은 증액에 관한 계약을 하고 뒤늦게 자기가 경매 절차에서 증액한 6,250만 원을 배당받으려고 뒤늦게 지금 확정일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6,250만 원은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배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6,250만 원은 배당이 안 되지만 이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 이건 근저당 설정 이전에 증액을 했느냐 이후에 증액했느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모
유료 사설 사이트에 이 부동산의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보에 의한 계약서 사본을 보니까 증액에 관한 계약이 이 최선순위 그전항보다 이후에 증액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6,250만 원 증액한 보증금이 그전 설정 이후기 때문에 배당이 안 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입찰할 때 마음 편하게 입찰가를 높이 쓰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원장님 근데 듣다 보니까 내용이 네.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원래 경매하고 부동산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네, 어렵네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기초부터 조금 이제 공부해 놓으시면 조금 쉬우실 텐데 어쨌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의 기본은 그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하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를 결정하는 우선 변제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공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시세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실거래가나 또는 이제 그 매물로 나온 호가에 의하면 한 35억에서 36억 정도 호가상으로 이제 나와 있죠. 지금 현재. 그럼 여기가 지금 최종 낙찰이 얼마에 된 걸까요? 34억대 낙찰이 됐거든요. 거의 35억 가까이. 그러니까 전 그 유찰된 차수보다 더 높게 낙찰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반포의 선호도 높은 브랜드 아파트가 유찰이 2번이나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길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좀 높은 관심도로 인해서 낙찰가가 좀 높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 유명한 곳인데 입지는 당연히 뭐 좋은 곳이겠지만 입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한강변에 접해 있어서 동일한 라인에 따라 이제 한강뷰가 되는 라인이 있고 한강뷰가 되지 않는 라인이 있는데 네. 경매로 나온 라인은 한강뷰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단지 전체가 반포에서 상당히 이제 선호도 높기도 하고 또 그 2016년도에 신축하고 1612세대 대단지면서 또 신반포 중학교, 개성초등학교 등 이런 학교들이 주변에 가깝게 있어서 상당히 선호도 높은 아파트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 부분이 부각이 돼서 높은 경쟁률 또 상당히 높은 낙찰가를 보였던 물건 같습니다.